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자동차 관련해서 알아두면 진짜 쓸모있는 이야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이런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다룰 주제는 테슬라의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랑 관련된 건데요. 이게 단순히 기능 얘기가 아니라 돈 얘기라서 더 흥미롭습니다. 특히 사고 나서 차가 전손 처리됐을 때 벌어지는 일인데, 이거 알고 나면 진짜 황당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자동차 업계라는 데가 원래 좀 느리게 돌아가는 동네잖아요. 새로운 기술 하나 적용하는데도 몇 년씩 걸리고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테슬라는 좀 결이 다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처럼 움직여요. 업데이트를 계속 쏟아내고 기능을 수시로 바꾸고 추가하죠. 그게 테슬라의 강점이자 동시에 오늘 얘기할 문제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FSD 판매 방식을 바꿨어요. 원래는 한번 목돈 내고 평생 쓰는 일시불 구매 방식이 있었는데, 이걸 없애고 구독제로만 전환한 겁니다. 그것도 북미랑 유럽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결정이긴 해요. 매달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독 모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만들어주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미 예전에 FSD를 일시불로 결제해서 평생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이 전환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허점이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평생 FSD 라이선스가 탑재된 테슬라 차량이 사고가 나서 보험사로부터 전손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전손이라는 게 뭐냐면 수리비가 차량 가치보다 더 많이 나와서 보험사가 그냥 차 값을 지급하고 차를 폐차하거나 인수해가는 걸 말하는데요. 이때 그 차주는 자기가 갖고 있던 굉장히 값진 자산을 그냥 통째로 빼앗기는 셈이 됩니다. 이 FSD라는 소프트웨어 자산이 나중에는 수만 달러 가치까지도 갈 수 있는 물건인데 말이죠.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전통적인 자동차 보험 손해사정사들, 그러니까 어댑터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물리적인 자산의 감가상각 가치를 계산하는 데는 정말 도가 튼 전문가들입니다. 찌그러진 알루미늄 프레임 가치가 얼마인지, 깨진 유리창 교체 비용이 얼마인지, 심지어 성능이 떨어진 리튬이온 배터리 가치까지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랜 세월 축적된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경험도 없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점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가치를 매기는 일이에요. 자동차 부품이야 시장에 데이터가 쌓여 있고 감가상각 공식도 있지만 FSD 같은 소프트웨어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생 FSD 패키지가 탑재된 테슬라가 전손 처리될 때 보험사들이 그 소프트웨어의 진짜 대체 비용을 제대로 보상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손해사정사들은 이 소프트웨어 스위트에다가 그냥 몇백 달러에서 몇천 달러 수준의 명목상 가치만 매겨버려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냐면, 그 차주가 실제로 FSD를 구매할 때 지불했던 역사적인 구매 가격도 무시하고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갖게 될 미래 가치까지도 전혀 반영을 안 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FSD를 일시불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 자체가 이미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시 일시불로 FSD를 재구매할 방법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선택지가 원천 차단된 거죠. 테슬라 차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중으로 억울한 경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들이 원래도 전기차를 전손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평판이 있거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 브랜드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딱히 음모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업계에서 흔히 알려진 사실에 가까운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전기차 수리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 높은 수리비를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차라리 전손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FSD가 탑재된 테슬라 차량은 앞으로 FSD 구독료가 계속 오를 걸 감안하면 미래에는 수만 달러 가치까지 갈 수 있는 자산인데, 보험사가 이 FSD의 가치를 제대로 계산해 넣지 않다 보니까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전손 처리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좀 아이러니한 역설이 하나 생깁니다. 고객 충성도랑 차량 안전성 사이의 역설인데요.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지난 10년 넘게 공을 들여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승용차 축에 드는 차량들을 설계해 왔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무사히 살아남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충성도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나를 살려준 엔지니어링이라고 믿게 되니까 다음 차량도 당연히 테슬라를 다시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렇게 생긴 브랜드에 대한 호감과 신뢰가 다시 구매 과정으로 들어가는 순간 확 꺾여버려요. 특히 예전에 평생 FSD를 갖고 있던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새로 산 대체 차량에서 똑같은 FSD 기능을 다시 누리려면
이제는 일시불 구매라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결국 매달 돈을 내는 구독 방식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번 목돈 내고 평생 걱정 없이 쓰던 기능을 사고 한 번으로 잃고 나면 이제 평생 월세처럼 돈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리는 셈이죠. 정리해보면 오늘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테슬라가 FSD를 구독제로 전환하면서 생긴 이 허점 때문에 예전에 일시불로 평생 라이선스를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사고라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보험업계는 아직 소프트웨어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고, 테슬라는 재구매 옵션을 없애버렸고, 그 사이에서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테슬라가 전손 차량에 대해서 FSD 이전을 허용해주는 정책을 도입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러브9에서도 관련 소식 나오는 대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